피싱은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가족, 지인 사칭, 저리 대출 빙자, 범죄 연루 빙자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단순한 사칭은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만 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정보 해킹 자료를 악용한 저리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갑돌씨는 중장비 세대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매우 고가이므로 캐피탈 회사의 할부 금융을 활용합니다. 캐피탈 회사의 금리는 은행보다 매우 높아서 금리 부담이 큽니다. 갑돌씨는 캐피탈 회사 거래 내역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 전화를 당연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캐피탈 회사 거래 정보로 무장 해제가 된 갑돌씨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고 급하게 현금을 조달하여 수거 체계에 2번에 나누어 그 돈을 전해줍니다. 금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금리 대출로 아내에게 생색을 내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돈을 날리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보니 수거책은 갑돌씨 외에 다른 돈도 수거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수거책에게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기당한 돈을 찾는 길은 막막합니다. 캐피탈 회사 할부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급전을 빌려서 보이스피싱에게 전달한 새로운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감이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갑돌씨의 지금까지의 재무 설계는 엉망이 되었고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관리 수준이 B학점 그룹에서 졸지에 F학점 그룹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보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뭘까요? 금융인인 제 생각엔 신용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신용사회가 아니라 상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B2C 거래에서는 주문하면 대금 지불 없이 물건이 발송됩니다. 물건 포장에 들어있는 계산서에 따라 송금하면 됩니다. 수표 제도도 한몫합니다. 한국에서는 수표가 통용되지 않으니 개인 간 현금 이체가 빈번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이체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은행 전산망이 몇 시간 마비되면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신용사회에서는 실시간 계좌 이체가 그리 빈번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여러 유형이 새롭게 계속 생길 것입니다. 기존의 유형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방이 안 됩니다. 나의 개인정보는 더 많이 오픈될 것이고 그것을 악용하는 수법이 나날이 진흥화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신뢰할 만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이 간파됩니다. 대화를 하면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를 여러분 전문가 인맥 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왜 보이스피싱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까요? 보이스피싱은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개인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위협이 될 정도로 큽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한국 사회의 위험에 대해 국가적 대응 방안이 2가지로 마련되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의 범죄 환경인 위태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분석해 보면 위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금융 취약자, 디지털 취약자들이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위험의 원인이 되는 해저들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형태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를 미리 찾아내어 공지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 전가 방식은 보이스피싱 구제 공제회나 보험 상품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으로 사고율을 산정할 만한 충분한 가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이란 관찰 대상의 수를 늘려갈수록 집단의 성격이 진실값에 가까워진다는 통계 법칙으로 보험료 계산에 활용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다수의 가입자가 있으면 평균 사고율을 산정할 수 있고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예산을 지원하여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면 가입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공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문가를 두어 범죄 단체를 추적하여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임을 명심하고 위험 관리에 대해 잘 학습하기 바랍니다.